안녕하세요. 초보자 코딩 조딩입니다. 오늘은 감마 분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마 분포란 알파 번째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의 대기 시간을 나타내는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쓰고요. 알파와 베타 두 개의 모수를 가지고 있는 양의 실수입니다. 참고로 알파는 형태를 결정하는 형상모수이고요. 베타는 단위를 결정하는 측도모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실 테니까 유도부터 쭉 보시면 전부 다 보았을 때 감마 분포가 무엇인지 이해가 갈 테니까 한번 차분하게 끝까지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감마 분포는 포화송 분포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포화송 분포가 일정한 공간 혹은 시간에 몇 번 발생할 것인지 확률로 나타낸 이산 확률 분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화송 분포의 람다는 평균 발생 횟수이기 때문에 시간 t당 t 람다에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포화송 분포는 동일성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위 시간이나 공간에 발생한 평균 발생 횟수는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이었고, 이는 한 시간에 3개라는 코잼 아이템을 얻었으면 2시간에는 6개, 3개에는 9개의 코잼을 먹어야 한다고 설명을 했었죠. 즉 1당 람다 해가 발생을 한다면 t당 t 람다 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거고, 그만큼 다시 포화송 분포를 정의를 하면 이렇게 람다를 t 람다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감마 함수는 알파 번째에 일어날 때까지의 대기 시간의 연속 확률 분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확률 1, 모든 확률의 합은 1이죠. 여기서 x를 알파 마이너스 1번째까지 더한 포화송 분포를 빼주면요. 알파 번째 이상부터 일어난 확률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포화송 분포의 S축은 몇 번 성공했는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알파 번째 이상부터 일어난 확률을 알 수 있게 되고, 이거는 알파 마이너스 1번째까지 더한 거기 때문에 누적 확률 분포가 됩니다. 그리고 감마 분포는 아까 말했다시피 알파 마이너스 한 번째까지 기다리는 발생할 알파 번째까지 발생할 때까지의 대기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x축을 발생 횟수가 아니라 시간 단위인 t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면 왜 굳이 감마 분포를 알파 번째까지 대기 시간이라고 둔 건가요? 그냥 람다를 S축으로 더 가지고 알파 번째 사건까지 걸리는 평균 발생 횟수를 나타내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알파 번째 사건까지 걸린 평균 발생 횟수라는 게 뭔가 이상하죠? 알파 번째도 발생 횟수고, 평균 발생 횟수도 이상하게 뭔가 안 맞죠? 아다리도 안 맞고, 그리고 S축을 T라고 두면요. 이 람다라는 특성값 때문에 람다의 역수를 취해주면 한 번 발생했을 때 몇 초가 걸렸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초당 100번 발생했다고 하면 한 번 발생할 때 동안 0.01초가 걸린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0.01초 걸린 걸 람다의 역수를 취해주면 시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들어보자면, 여러분들 중학생 때였나? 고등학생 때 주파수에 대한 걸 들었을 거예요. 1초당 100번 진동을 한다면 한 번 진동하는데 0.01초가 걸린다 했습니다. 즉 평균 발생 횟수를 역수로 취해주면 한 번 발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간 t를 s축 변수로 두은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알파 번째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마 분포로 두게 된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감마 분포에서 구하는 과정 중 포화송 분포를 알파 마이너스 1번째까지 더한 값을 전체 확률에서 빼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확률 분포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확률 밀도 함수는요, 여러분들이 포화송 분포에서 이때까지 봐왔던 이산 확률 함수와 다릅니다. 이산 확률 함수는 S축 값에 따라서 확률 값이 나왔죠. 뭐 한 번이면 뭐 몇 퍼센트, 두 번이면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데, 확률 밀도 함수는 적분을 통해 가지고 확률을 구하기 때문에 얘 하나의 값으로는 1 이상의 값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적분을 구했을 때 얘들이 확률이 나온다는 게 이제 누적 확률 분포고요. 그래서 연속 확률 함수,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적분을 구해서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산 확률 함수랑 다르다는 거, 확률 질량 함수랑 다르다는 걸 꼭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실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파 번째에서 A 번째에 확률 밀도 함수 값이 5가 나왔어요. 5가 나왔는데 이게 확률 값은 아니기 때문에 적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 0.001 되면 0.001 곱하기 5 하면 한 이게 이제 적분을 한 거니까 0.005%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처럼 확률 밀도 함수 값 자체는 확률이랑 관계가 없다, 확률 변수다 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이해하시는데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설명들도 확률 질량 함수, 이때까지 포화송 분포가 전부 다 확률 질량 함수들이고, 이 확률 질량 함수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확률 값이지만 이 감마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얘들 값 자체는 확률을 나타내지 않는다. 적분을 해줘야 확률이 나온다.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얘는 누적 확률 함수이기 때문에 누적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여기서 t로 미분을 해줍니다. 양변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1은 미분을 해주는데 변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사라지죠. 얘는 사라지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미분과 무관한 항들을 앞으로 빼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얘들을 미분을 해주려면요, 지금 뭐예요? t로 미분해줘야 되는데 t가 두 개가 있네요. 꽃미분을 적용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fx는 tx, gx는 e-tx라고 하고 얘를 미분해주고 얘를 미분을 해줍니다. 원래 더하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선 gx를 e-t의 람다승으로 둔다 했습니다. 얘를 t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람다가 앞으로 나와야 되다 보니까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람다가 돼서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 시그마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람다 x 승분의 x 팩토리얼을 밖으로 빼줄 거고요. 여기서 좀 더 시그마를 쉽게 풀기 위해서 얘들 다듬어 줄 겁니다. 얘들을 뭐 묶어주고 해줘가지고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고,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쫙 보시고 뭐 어떻게 이렇게 바꿔가지고 정리를 해줬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줬을 때 람다와 e-t 람다 승이 겹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들을 밖으로 빼줄 거예요.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여기 있는 밖에 있는 마이너스를 안에 넣어줄 거고요. 얘들 순서를 바꿔줄 겁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꼴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얘를 뒤로 보내주고 얘를 앞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해준 거고, 그래서 시그마 0만 계산합시다. 뭐 시그마를 다 푼 게 아니라 0만 계산을 하고 쟤는 1을 남겨두는 거죠. 그러면 얘들 0을 넣었을 때 0 팩토리얼은 다 1로 되고 얘들도 다 1이 되고 얘는 0이 되죠. 즉 1 빼기 0이니까 얘를 1 취급을 해주고 이걸 땡겨오면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그마를 풀어줄 거예요. 시그마를 풀어주면 쭉 풀어주면 이런 값이 나와요. 이런 값이 나오는데 어때요? 얘랑 얘랑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또 없애버릴 수 있겠죠. 또 얘랑 얘랑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랑 얘랑 없애주면 남는 게 이 친구랑 이 친구죠.
그래서 다시 남는 친구들만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주고요. 여기서 0 팩토리얼 1이 되고 얘는 1이죠. 1-1 얘랑 없애줍니다. 없애주고 얘만 남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죠. 근데 람다는 평균 발생 횟수라고 했죠. 평균 발생 횟수인데 감마는 뭐예요? 알파 번째까지 일어나는데 걸리는 대기 시간이라 했죠. 즉 평균 발생 횟수를 역수를 취해 가지고 대기 시간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은 베타로 주고 평균 발생 횟수를 역수를 취해 줍니다. 아까 말했던 주파수의 역수를 취해 준 거랑 똑같죠. 그래서 베타는 걸리는 시간, 한 번 발생하는데 걸리는 시간, 알파는 알파 번째까지 뭐 그런 거 뭐 7번째, 8번째 할 때 그 알파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알파 값 이 팩토리얼이 양의 정수로 한정돼서 감마 함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팩토리얼의 정의가 정확히 뭐냐면요. n이라는 0 이상의 정수, 즉 자연수죠. 자연수, 0 이외의 자연수를 1이 될 때까지 자연수들을 전부 다 곱해준 것들을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즉 양의 정수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실수 영역으로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감마 함수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감마 함수까지 바꿔준 게 뭐냐? 감마 분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감마 함수라는 게 팩토리얼이 양의 정수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이 실수 범위로까지 넘어가기 위해 이 팩토리얼 영역을 확장시킨 게 감마 함수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감마 함수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감마 함수의 수식이 이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돼 있냐 한 거죠. 감마 함수는 왜 이 식일까요? 그래서 제가 감마 함수의 유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감마 함수의 시초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왜 여기서 시작이 됐는지 일단 그거부터 설명을 해야겠죠. 근데 그 이전에 좀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 있는 C는 여러분들이 수식을 쓸 때 C는 상수라고 좀 많이 쓰는데요. 좀 다른 변수를 넣기에는 좀 겹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C라고 결국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 C는 상수나 변수가 아닙니다. 미지의 수예요. 변수라는 건 값은 알고 있는데 어떠한 값이 나오는지를 모를 뿐이지 미지의 수는 아예 모르는 거예요. 좀 설명이 이상했는데? 그러니까 변수라는 건 어떠한 값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값들이 여러 개로 나올 수가 있는 거, 여러 개 중 하나가 나온다는 거고 미지수는 아예 미지의 수인 거죠. 그래서 얘를 풀어주려면 지금 x로 대해서 적분을 하고 있으니까 부분 적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 적분을 함으로 인해서 얘를 적분을 왜 0에서부터 1로 하는지, 왜 미지수, 모르는 미지의 수를 넣어줬는지, 그리고 1-x의 n승은 왜 된 건지, 여기가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부분 적분에서 다 나옵니다. 여기는 부분 적분을 했을 때 fg가 나오잖아요. 이 fg가요, 구간이 0에서부터 1로 되고 얘들을 적분을 해줬을 때 이 fg 값이 0만 나옵니다. 0만 나와서 얘가 없어지거든요. 결국 뒤에 있는 이 값만 남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이렇게 식이 구성이 된 거예요. 조합이 된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실 건데 한번 부분 적분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직관적으로 봐야 이해가 가겠죠. 여기 보시면 이게 FG예요. 이 부분이 FG 파트가 이 부분인데, 그래서 1-x에서 1이 들어가면 얘가 0이 되죠. 그래서 얘는 전체가 0이 됩니다. 0이 들어가면 얘도 0이 되죠. 그래서 결국 FG 값 자체는 0이 나오게 되죠. 결국 이게 왜 0이 나왔냐? 이 적분 값이 0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기서 x를 곱해주고 또 1-x가 붙어있기 때문에 얘들이 0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n승이랑 미지수 c는 왜 붙여놨냐? 이 뒤에서 나타납니다.
뒤에서 나타난 이유가 보시면 이 미지수 c가 있기 때문에 c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n이 있기 때문에 앞에 n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주면 1-x의 n승을 미분을 해주면 n 먼저 미분을 해주기 때문에 앞에 n이 나오고 그 다음 얘는 n-1이 되죠. 그 다음 1-x에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1은 없으니까 없어지고 -x를 미분해주면 -1이 나오죠. 그래서 -1 곱하기 n 곱하기 1-x의 n-1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붙는 거고, 그래서 정리를 싹 다 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얘가 적분을 하면 적분할수록 어차피 얘는 없어지는 거니까 취급을 안 해주면 되고, 이 스펙이 n이 n-1, n-2 이런 식으로 쌓일 테니까 얘가 결국 n 팩토리얼이 되겠죠. 이 팩토리얼 형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팩토리얼 형태가 나왔냐? 그래서 미지수 c에 승을 주고 또 n에 승을 주고 또 적분을 1에서 0에서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보면 실수 영역에 팩토리얼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얘를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수학자분들이 좀 많이 다뤘었고, 여기서 계속 적분을 그럼 해보도록 하죠. 이번엔 얘를 f로 두고 얘를 g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g의 미분한 형태. 그럼 얘가 결국 들어가면 얘 또 1이 되니까 얘 0이 되죠. 또 0이 들어가면 얘가 없어요. 결국 얘는 없어지게 됩니다. 얘는 0 취급이 되게 되고, 여기에 있는 n-1은 또 여기 앞으로 빠지고요. c 플러스 2 분모도 밖으로 빠지겠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으면 플러스 돼서 결국 다시 이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때요? 규칙이 보이죠? 여기서 이제 무의미한 적분풀이는 그만두고 한번 쭉 풀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n번까지 쭉 적분을 했을 때 c 플러스 n이 될 거고, 얘는 n번까지 빼주게 됐을 때는 n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빠졌으니까 두 번째부터 마이너스 1이 붙었죠. 그래서 n-1, n번째까지 적분했을 때 이 n에서 n-1만 빼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n번까지 적분을 했을 때 여기서 얘는 두 번 적분했을 때 n-2였죠. n번 적분하면 n-n. 얘도 두 번 적분했을 때 c 플러스 2가 됐으니까 n번 적분하면 c 플러스 n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n-n의 승은 뭐예요? 0승이죠. 그럼 얘들이 뭔 값이 나오던 간에 얘는 결과적으로 1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계산해서 빼주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 얘를 적분을 해주면요, c 플러스 n 플러스 1이 밖으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 안에 있는 x의 c 플러스 n 플러스 1의 승에서 1부터 0까지 넣어주면 되는데, x가 1에서 0 빼주면 결국 1이죠. 무슨 승이던 간에 얘는 1값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계산해서 제외를 시켜주고, 결국 이렇게 쭉 풀었어 보니까 c 플러스 2에서 c 플러스 n 플러스 1까지 다 곱해주고, 그리고 위에 n 팩토리얼 형태를 놔두게 되면 뭐다? 방금 전에 맨 처음에 적분을 했던 부분 적분의 끝이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얘들의 값을 뒤로 넘겨주면요, 얘한테 넘겨주면 결국 n 팩토리얼만 남게 되죠. 그럼 뭐예요? n 팩토리얼만 남게 되는 게 실수 영역의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c라는 값이 처음에 미지수였는데 얘를 어떻게든 풀어줘야 돼. 얘를 앞으로 보내주고 얘들을 풀어줘야 되다 보니까 c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를 뭐라고 정의를 해줬냐? f 나누기 g라고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게 c는 독립변수가 아니에요. 미지수는 이제 일단 아닌 거고 f 나누기 g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c는 이제 변수가 된 거예요. 변수가 됐는데 f와 g를 이제 입력값으로 줄 거기 때문에 이 c는 결과값이 됩니다. 즉 종속 변수로 되고 c는 미지수가 아닌 종속 변수로 되게 된 거죠. 여기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정의가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독립과 종속의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립 변수라는 건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변수이고,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y는 x라고 정의를 했을 때 x 어떤 것을 입력값으로 두느냐, 그러니까 x를 입력값으로 두면 x가 독립 변수가 되고 y는 종속 변수가 되는 거고요. y를 입력값으로 두면 y는 입력 변수고 x는 종속 변수가 되게 됩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유저입니다. 플레이어고 제가 독립 변수예요. 그리고 종속 변수로 몬스터를 슬라임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력값이니까 몬스터를 때렸어요. 몬스터를 때렸는데 슬라임이 죽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때렸다는 입력값에서 슬라임이 죽었다는 결과가 나온 건데, 그와 반대로 슬라임이 갑자기 죽었어요. 슬라임이 죽었는데 그 슬라임이 죽었다 해서 제가 무조건 때린 건 아니잖아요. 즉 뭐예요? 결과값이 슬라임이 죽었다고 해서 제가 때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독립, 어떤 거에 대해서도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차이를 이해를 못하면요, 여기서 방금 말했던 C는 F 나누기 G라고 했는데, 이 F와 G가 어떤 값이든 나올 수 있고, C는 얘들의 종속이기 때문에 C는 결과값이어서 어떠한 값도 될 수는 있지만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럼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슬람이 결국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얘들도 결국 그 죽었으니까 얘들로 뭔가 거기에 맞는 값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이 제가 말했던 설명은 그냥 이해를 위해서 한 설명이고, 그렇게 나오면 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전 때리지도 않았는데 슬라임이 죽었어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내가 안 때렸는데 슬라임이 어떻게 죽어요? 갑자기 그냥 슬라임이 지나가다가 객사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때렸기 때문에 슬라임이 죽었는데 제가 어떤 입력값도 주지 않고 C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C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F와 G는 어떠한 값이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F와 G는 입력값이기 때문에 독립변수고, C는 결과값이기 때문에 F와 G가 정의되지 않으면 C는 어떠한 값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차이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C는 G의 F로 나눠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G의 F로 다 C를 교체를 해주고, 여기서 상수는요, 좀 계산을 자유롭게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는 G분의 G, 결국 1이죠. 얘도 1이고 G분의 2G, 이런 식으로 다 바꿔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G를 밖으로 빼주고, G가 총 몇 번 곱해졌어요? G 곱하기 G 곱하기 G 곱하기 G가 몇 번? n 플러스 1번. 그러니까 G의 n 플러스 1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서 계산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G의 n 플러스 1과 F의 Gn 플러스 1을 밖으로 빼줍니다. 자, 이걸 여기서 왜 빼줬느냐? 사실 이건 설명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메이플 같은 걸, 기생푸드 같은 격투 게임이나 뭐 총 게임으로 예를 드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총을 쏠 때 어떻게 쏴요?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고 얘가 어느 지점으로 움직이겠다고 생각하고 그 움직일 것 같은 지점으로 총을 쏘죠. 즉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그 예측 어떻게 하신 거죠? 그게 경험이죠. 이때까지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움직임을 보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는 저 위치로 움직이겠다라는 예측을 한 건데, 수학자들은 게임 하는 것처럼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왔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보이는 루트가 있습니다. 얘를 이런 식으로 풀면 얘가 이러한 결과가 나오겠다라고 한 건데, 그럼 수학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봤길래 얘가 이렇게 나오겠다는 결과를 보고 이런 식으로 나눠졌느냐,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x는 s의 f 플러스 g분의 g로 변환을 해줍니다. 근데 얘들은 독립이라 했잖아요. 근데 x도 독립이에요. x는 왜 독립이냐? 0에서부터 1까지 x를 적분해 주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x가 어떠한 값이 나올지 알고 있고, 근데 0에서부터 1 사이인데 그 중에 어떠한 값이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변수인데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0이 나올지 1이 나올지 얘는 독립이니까. 즉 S는 얘들이 F랑 G랑 X가 독립이기 때문에 얘 혼자 종속 변수가 돼야 돼요. 근데 누구의 종속 변수가 되냐? X의 종속 변수가 됩니다. 얘의 종속 변수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들이 어떠한 값이 나오던 간에 이 S는 X에 맞춰줘야 되니까요. 얘 입력값에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S는 X의 종속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양변에 미분을 하고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X에서 미분을 해주면 dx가 되죠. X의 f 플러스 g의 g승을 미분을 해주면 얘가 앞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붙죠. 여기서 얘를 계산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구간은 x가 0에서부터 1인데 이 입력값을 x가 그대로 따라야 돼요. 얘들이 무슨 값이 나오던 간에 s는 0이 나와야 됩니다. x가 0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0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0이 돼야겠죠. 그래서 x가 0일 때 s도 0이 돼야 되고요. x가 1일 때 s가 1이 돼야 이 승수가 무슨 수가 나오던 간에 s는 무조건 1이 나오겠죠. 그래서 똑같은 구간 적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간은 바뀌지 않고요. ds만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x만 s로 다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쭉 풀어보니까 s가 자유로워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x들이 전부 다 x항들이 전부 없어졌잖아요. 얘를 구속하고 있던 항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s는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얘를 구속한 게 없으니까 독립변수로 취급할 수 있겠죠.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감옥이 있어요. 수감자들이 감옥이 있는데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수감자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즉 종속변수 취급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감옥이 없어졌네? 이 수감자들이 미쳤다고 감옥 안에 가만히 있겠어요? 나는 자유다 하면서 다 도망가겠죠. 즉 독립변수가 된 거죠. 즉 얘들을 구속하고 있던 항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얘는 독립변수로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빨간색을 이제 좌변으로 넘겨줄 거예요. 왜 넘겨줄 거냐? 이 n 팩토리얼만 남겨야 돼요. 여기 우변에 n 팩토리얼만 남겨야 얘들을 다 넘겨줬을 때 실수 n의 실수 팩토리얼이 나오겠죠. 실수 영역을 확장한 팩토리얼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빨간색은 좌변으로 넘겨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빨간색을 좀 정리를 해줄 겁니다. 너무 길어져서 꼬불겨시잖아요. 중간 점검하는 거예요. 중간에 좀 쓸모없는 거 빼가지고 좀 더 편하게 보려고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뭐예요?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기 때문에 빼줍니다. 지금 얘는 어떻게 형태가 된 거냐면 얘는 밖으로 빠져나온 거고 얘들만 이제 남은 거죠. 근데 얘들은 지금 약분이 되기 때문에 약분을 해준 거고, 이 두 개가 약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서 우린 유레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뭘 알 수 있냐? 방금 F와 G는 입력값으로 정의를 했는데 이 입력값을 뭐라고 정의를 줄지는 안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F를 1로 주고 G를 0으로 줘봐요. 그러면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2를 n번 곱하기 되죠. 1의 n승은 뭐죠? 1이죠. 즉 뭐냐? G와 F에서 G는 0으로 수렴하게 하고 F는 1에 수렴하게 되면요, 얘는 1이 돼서 얘를 그냥 깔끔하게 없앨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n 팩토리얼만 이제 됐으니까 얘들만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분모에 G가 있어서 G의 n 플러스 1승이라서 G는 0에 수렴한다 했죠. 즉 0이라고 보면 분모를 0으로 나눠준 거죠. 일단 나눗셈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봅시다. 분모라는 건 나눗셈에서 온 거니까요.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네요. 나눗셈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 하더라? 분자, 분모, 분수죠. 얘 전체를 분수라고 하는데 분수의 정의가 뭐냐면 실수 A라는 분자에
0이 아닌 b의 분모를 나눠준 것을 분수라고 합니다. 즉 분모가 0이 아닌 실수를 나눠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얘가 0이 돼버리니까 계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든 없애줘야 돼요. 얘를 어떻게 없애주지? 하니까 옆에 친구가 얘를 없애줄 친구가 있죠. 얘를 없애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n 플러스 1로 해주고 얘를 n으로 해주면 이거 두 개가 결국 f 플러스 g의 g인데 이런 식으로 따로 나눠가지고 이 gn 플러스 1을 약분할 수 있죠. 약분을 해주고 s 플러스 g의 n 플러스 1승 친구가 분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면 1 플러스 0이잖아요. 결국 얘는 1이 되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분모의 나눗셈이 0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보니까 이제 얘를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얘를 lns로 변환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수학자들이 눈치를 깠어요. 왜 눈치를 깠느냐? 여기 옆에 있는 또 이 친구 때문에, 이 친구 덕분이에요. 이 친구가 똑같이 n승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안으로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꼴불견 보기 싫죠? 식이 너무 더럽죠? 그래서 여기서 z라고 g의 f 플러스 g를 나눠준 값을 z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뭐예요? z는 g와 f의 종속 변수입니다. 그래서 g는 아까 0에 수렴한다 했고 f는 1에 수렴한다 했으니까 1 플러스 0에 0이니까 결국 뭐예요? 얘들은 0이죠. z는 0에 수렴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는 0에 수렴할 때 z 나누기 1 마이너스 s의 z승이 되는 거죠. 얘들을 다 z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로피탈 정리를 해주니까 마이너스 lns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로피탈 정리라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분모가 0에 수렴할 때 얘를 미분, 분모와 분자의 미분을 해주게 돼서 이렇게 정리해 준 걸 로피탈 정리라고 합니다. 근데 로피탈 정의가 막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갈게요.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로피탈 정리라는 게 아까 말했다시피 도함수를 통해서 극한값을 구한다 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분자와 분모의 z로 이제 미분을 해준 거죠. 그래서 미분해 주니까 이런 식이 나온 건데 조건이 있습니다. 수렴하는 z가 마이너스 무한 혹은 무한에 수렴하면 안 된다는 것. 이 발산이라 적었어야 되는데 왜 수렴이라 적혀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도함수의 결과는 무조건 확정된 실수여야 된다. 무슨 뜻이냐면 얘를 로피탈 정리를 해줬을 때 얘의 값이 무조건 실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디에 이제 뭐 무한으로 발산한다던가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하고자 하는 분모가 무한 미분이 가능하며 근데 미분을 했는데도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분수에 대한 정의를 내렸죠. 실수 A라는 분자값에 0이 아닌 실수 B 분모를 나눠준 것을 분수라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나눗셈을 해주려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데 분모를 한 번 미분해 주니까 0이 나왔어. 근데 얘를 한 번 미분해 줬으니까 얘도 한 번 미분해 줘야 되죠. 미분해 줬는데 0이 되네? 한 번 더 미분해 줬어. 근데 무한 미분돼서 무한 미분할 수 있는데 무한 0이야. 그리고 얘도 분모만 미분해 주면 되는 게 아니죠. 로피탈 정리라는 게 분자 분모 한 번씩 미분해 줘야 돼서 얘들도 한 번씩 미분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결과값은 안 나오는데요. 풀이만 무한에 빠진 무한 미분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즉 결과가 영원히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위의 조건이 속하지 않는다면 분자와 분모 둘 다 미분을 하는 로피탈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위의 조건에만 속하지 않으면 로피탈 정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z를 미분을 할 건데요. 얘를 미분을 할 건데 이 분모 z를 미분하면 1이 된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리고 1을 미분하면 없어지겠죠. 얘는 뭐 z항이 없으니까 아예. 그러면
이제 남는 건 SZ인데 여기서 SZ를 Z로 미분하면 왜 ln S 곱하기 S가 나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SZ를 미분을 해주게 되면 H를 0에 수렴하게 주고 그 다음에 S의 Z 플러스 H의 마이너스 SZ가 되죠. 여기서 SZ끼리 묶을 수 있고 얘를 밖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t는 sh의 마이너스 2라고 정의를 주고요. 이 마이너스 2를 좌변에 보내주고 그 다음 로그를 취해주면 s의 로그 s가 되면 이런 식으로 풀이가 가능하죠. 그래서 x제곱을 밖으로 끄집어내주고 sh-1은 t라고 했으니까 t라고 정의를 주고 h는 아까 로그 s의 t 플러스 1이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풀어준 거고, 그럼 로그 st 플러스 1은 로그 법칙에 인해서 변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변환을 되느냐? 자, 로그 s의 t 플러스 1은 m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m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여기서 로그를 없애주면 어떻게 돼요? t 플러스 1은 s의 m승이 되죠. 이 로그라는 게 결국 승수를 구하기 위해서거든요. 여기서 sm일 때 얘 m을 구하고 싶어서 얘를 로그 s에 t 플러스 1을 해주면 m 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수 알기 위해서 로그를 쓰는 건데, 그래서 양변에 ln이 뭐냐? 로그 2예요. 로그 2를 씌워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lnt 플러스 1은 ln sm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양변에 n은 s로 나눠줍니다. n은 s로 나눠주게 되면 얘들을 n은 s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로그 2의 s끼리 없어지게 되고 얘는 n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뭐냐? 좌변에 있는 n은 t 플러스 1에 나누기 n은 s도 m이 된다는 거죠. 즉 이게 뭐다? 로그 s의 t 플러스 1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로그 s의 t 플러스 1도 m이라고 정의를 했고 얘들도 m이니까 로그 s의 t 플러스 1은 ln t 플러스 1 나누기 ln s로 변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가 얘로 변환이 된 거죠. 그래서 로그 st 플러스 1을 얘로 변환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lns가 여기 있으니까 꼬부기 싫죠. 그래서 위로 보내줍니다. 위로 보내주고 lns는 t와 무관하기 때문에 밖으로 끄집어내주고, 그리고 t는 0에 수렴할 때 ln2는 1이고 t는 0이 되죠. ln 1값은 0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0분의 분자 자체가 어차피 0이 되기 때문에 얘들은 0이 돼서 없어지고요. 결국 남는 건 뭐다? 죄송합니다. 잘못 설명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NNS가 지금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를 또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리미트 NNT 플러스 1을 TA인데 T를 T분의 1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밑에 T분의 1이 보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로그 곱하기 상수는 로그의 승수로 바꿀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상수 T분의 1이 승수로 바꿔주고요. 그러면 얘 값이 뭐냐? 결국 이 값이 되는 거죠. 이거 기억나죠? 제가 포화송 분포에서 이가 왜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해드렸고 얘가 2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ln이 뭐라고 했어요? 로그 2죠. 로그 2의 2승은 뭐예요? 1이죠. 결국 얘들 자체는 어차피 1값이 되기 때문에 얘는 없어지고요. 그러면 s제곱의 ln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피탈 정리로 구해보니까 s제곱은 lns 곱하기 s제곱이었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z를 0으로 또 수렴해 주게 되면 s의 0승은 결국 1이죠. 그럼 결국 남는 게 뭐냐? 마이너스 ln s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z는 g분의 s 플러스 g로 정의를 했으니까 여기 빨간 칸 안에 가로 안에다가 이제 변환을 해주면 되겠죠. 얘들이 마이너스 ln s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값을 마이너스 ln s로
변환을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됐고요. 여기서 아까 앱 리미트, 제가 이걸 까먹고 안 적어줬었는데 f는 1로 수렴을 하고 g는 0을 수렴한 걸 이제 붙여준 거고요. 결국 뭐냐, 얘들이 1 플러스 0에 n 플러스 1승, 얘들이 몇 승이 나오던 간에 1이죠. 얘는 1이고 1 플러스 0에 얘들은 어차피 g가 0이 곱해지니까 얘는 없애지고 1분의 2라는 거죠. 결국 얘들은 1값이라고 보면 되고, 얘들도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결국 1이죠. 그럼 너야, 얘들 다 없애주니까 세상에 얘만 정리를 해주면 실수 영역의 팩토리얼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이제 얘를 정리를 해줘야겠죠. 얘만 정리를 해주면 이제 실수 영역의 팩토리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lns를 t로 두고요. 이 적분값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s는 2의 마이너스 t죠. 왜냐하면 로그 2인데 이게 마이너스 t가 되고 lns는 마이너스 t, 그리고 s는 s는 2의 마이너스 t가 된다는 거죠. 로그를 풀어준 거예요. 로그를 풀어준 거고, 여기서 양변의 미분을 해주면 ds가 될 거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의 dt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로그 보시면 보이죠? 마이너스 곱해져서 마이너스 t가 되고, 로그가 없어지니까 2의 마이너스 t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s의 구간은 0에서부터 1이죠. 근데 t는 마이너스 ln(s)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0을 넣어주면 되고 여기 1을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ln0부터 마이너스 ln1의 구간을 구해보니까 얘가 무한에서부터 0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에서부터 0의 적분을 해주고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나온 거죠. 여기서 다 lns를 t로 했으니까 t로 바꿔준 거예요. t로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승 dt가 ds로 교체가 되어진 거고요. 여기 보시면 ln2가 이게 ln 그래프거든요. 마이너스 ln 그래프. 그래서 마이너스 ln 1일 때 얘가 1값일 때 0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0으로 된 거고, 그리고 여기서 0 값에 가까워질 때 얘는 무한에 치닫죠. 그래서 무한분의 0 부분이 된 거고, 얘들은 이렇게 풀어준 거고.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 뒤집어집니다. 얘들이 뒤집어져서 0부터 무한으로 적분을 해주게 된 거죠.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마이너스를 곱해주니까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 왜 적분 구간에 음수를 곱하면 구간이 뒤집히는가? 보세요.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A에서부터 B까지 EX를 X로 적분을 했어요. 그러면 얘를 적분을 해주면 X제곱분의 A분의 B가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음수 마이너스를 곱할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마이너스를 곱하면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주게 되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를 곱해줬으니까 얘를 다시 구간 부분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X에서 얘는 어떻게 돼요? B에서부터 A로 적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풀어보니까 음수를 곱하니까 이 적분 구간이 뒤집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음수를 곱하면 적분 구간이 뒤집혀진다는 거 정의를 해줬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n을 x-1로 정의를 하고 x라는 실수값을 넣었을 때 x-1의 팩토리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x를 바로 넣어서 x 팩토리얼로 구하지 않고 x-1 팩토리얼로 구할까요?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많이 찾아봤는데요. 정확하게 규명된 건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거일 수도 있는데, 일단 감마 함수는요, 팩토리얼 자체에서 정의역이 확장된 게 아니에요. 팩토리얼 함수라는 것에서 실수 범위의
정의역을 확정했기 때문에 x-1 팩토리얼로 된 건데요. 팩토리얼 함수는 n을 넣었을 때 n-1의 팩토리얼이 된다는 겁니다. 뭐야? 메비우스 띠인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그러면 왜 또 팩토리얼 함수는 n에서 n-1 팩토리얼로 굳이 바꾼 것인가? 예, 저도 항상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봤는데 아, 정확하게 기재된 건 없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기재된 건 없고, 그래서 제가 좀 흐름으로 봐서 유추하기로는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유추한 거예요. 팩토리얼은 제가 초반에 정의가 팩토리얼 정의로 말해드렸죠. 양의 정수, 즉 자연수를 n에서 1까지의 자연수들을 곱으로 한 것을 팩토리얼 정의라고 했습니다. 근데 순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두 개의 공을 순서로 고려하고 나열할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1이 됩니다. 뭔 소리냐? 빨간색 공, 파란색 공이 있는데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총 2팩토리얼의 경우의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이를 순열로 표시하면요. 순열이 뭐냐면 어떤 n만큼의 경우의 수를 순서로 고열해서 나열하는 걸 순열이라고 합니다. 즉 뭐냐? 제가 방금 말했던 두 개의 공을 순서로 고열해서 나열할 경우의 수를 순열로 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뭐냐? n 팩토리얼에서 n-r 팩토리얼 나눈 건데 이 팩토리얼에서 두 개를 나열한 경우의 수니까 2 빼기 2죠. 두 개의 경우의 수에서 두 개를 나열할 경우의 수니까 그럼 결국 2 팩토리얼 나누기 0 팩토리얼은 뭐냐? 구했죠. 2 팩토리얼이라고. 그럼 뭐예요? 0 팩토리얼이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의가 돼버리면요, 여러분. n이 0 부분에서도 이제 팩토리얼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결국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로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 부분은 여전히 안 되지만 0까지는 팩토리얼로 정의가 된다는 거니까 이 정의를 뭐 다시를 세워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혼란스러운 거죠, 이게. 그래서 아까 말했던 팩토리얼 정의는 유지하되 n은 1을 넣을 시 0 팩토리얼이 나올 수 있도록 팩토리얼 함수를 만들자. 그래서 n이라는 2라는 값을 넣었을 때 0 팩토리얼 함수가 나오도록 팩토리얼 함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굳이 그냥 n을 0을 넣어가지고 0만 바로 n으로 해주면 되지 굳이 마이너스 1을 왜 해줬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말했다시피 1까지 자연수들이 곱으로 정의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1까지인데 0을 넣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1을 넣어가지고 1 빼기 1 해가지고 0 팩토리얼 구할 수 있게 좀 조삼모사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팩토리얼 함수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고 얘를 정의역으로 했으니까 감마 함수 또한 x를 넣으면 x-1로 정의를 줬다는 거죠. 이게 제 유추입니다. 제 유추고 어디 가서 얘기하시지 마시고 부끄러우니까 그냥 코난 탐정놀이를 한 거고요. 그럼 이제 감마 분포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감마 함수라는 건 얘가 나왔으니까 적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좀 외워두면 편한 것들이 있어요. 감마의 알파 플러스 1은 알파의 감마 알파가 됩니다. 즉 1이 있을 경우 알파로 변환을 해서 밖으로 빼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2분의 3이 있을 때 2분의 1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고 이 플러스 1은 2분의 1로 바꿔서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2분의 5가 있어요. 2분의 5가 있는데 얘를 2분의 3 플러스 1로 바꿔주고 그럼 2분의 3을 바꿔가지고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죠. 근데 2분의 3은 2분의 1 플러스 1이죠. 즉 이렇게 바꾸고 1을 또 2분의 1로 바꿔주면 4분의 3인가요? 4분의 3의 감마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마 알파는 알파 마이너스 1의 감마 알파 마이너스 1. 이건 뭐 결국 그거죠.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죠. 이건 뭐 팩토리얼 부분을 알고 있으면 뭐
당연한 거고요. 팩토리얼 함수에서 정의역이 넘어온 거니까 얘는 당연히 될 거고, 이해하신 분들 많을 거고요. 그리고 감마 알파는 알파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아까 뭐 말씀드렸죠? 말해드렸죠? 알파 마이너스 1 팩토리얼로 된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실수 영역으로 확장을 했다 했죠. 그래서 2분의 1이 들어가면 당연히 실수 영역의 팩토리얼도 나오고요. 2분의 1을 넣으면 무슨 값이 나오냐? 루트 파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팩토리얼 영역이 루트 파이가 나온다. 그냥 이런 2분의 1 감마 함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루트 파이로 외워두고 있으면 바로바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루트 파이가 있으면 바로 감마 2분의 1로 변환을 가능해서 이 감마 함수에서 뭐 여러가지로 또 막 선 이어지듯이 다른 경로로 자유도를 높일 수 있겠죠. 이제 감마 분포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마 함수 배우고 나니까 이제 초반에 배웠던 감마 분포 하나도 기억 안 나시죠? 좀 제 영상을 많이 돌려보시거나 하셔야 될 거예요. 감마 분포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초반에 이해하기가. 그래서 좀 A4 용지나 공책 같은 거에 적어가면서 공부하시면 되게 좋고요. 한눈에 확 보이니까. 어쨌든 뭐 여기 친절하게 수식이 적혀져 있으니까 감마 함수가 무엇인지, 감마 분포가 무엇인지만 이해가 됐으면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아이언 호그 10마리를 잡는데 5시간 걸렸답니다. 그러면 아이언 호그 4마리를 잡는데 걸린 시간이 1시간에서 3시간이 소요될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자, 5초 안에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5, 4, 3, 2, 1, 0. 자, 이제 풀겠습니다. 감마가 뭐예요? 감마는 감마 분포는 알파 번째 사건까지죠. 알파 번째 사건까지 걸리는 시간이니까 4마리를 잡는데, 즉 알파는 4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선 람다를 구할 건데, 람다가 시간당 2마리니까 람다는 2죠. 근데 여기선 베타가 들어가죠. 베타는 뭐예요? 한 번 발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즉 람다를 역수를 취해주면 한 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온다는 거니까 베타는 2분의 1이 되고, 얘를 쭉 넣어주고, 그 다음 1에서 1시간부터 3시간이니까 1시간부터 3시간까지 적분을 해주면 이 값이 아이언 호그 4마리를 잡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에서 3시간 걸리는 확률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5초 드릴게요. 5, 4, 3, 2, 1, 0. 자, 코인 300개를 모으는데 5시간이 걸렸대요. 이게 데이터라는 거죠. 근데 300개를 모으는데 3시간 이하로 걸릴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300번, 300개를 먹을 때까지 알파는 300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3시간 이하. 여기선 근데 분당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딱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5시간이 300분이죠. 그럼 1분당 1개를 먹는다는 거고, 평균 발생 횟수는 1분당 1번, 그리고 베타는 한 번 발생하는데 1분이 걸린다는 거니까 베타도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는 300, 베타는 1을 넣어주고, 3시간 이하인데 지금 베타가 뭐예요? 촉도가 분이죠. 그래서 3시간을 180 이하로 주고 0에서부터 180까지 적분을 해주면 얘의 값이 뭐다? 코인 300개를 모으는데 3시간 이하로 걸릴 확률이 된다. 자, 3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5초 드릴게요.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5, 4, 3, 1, 0. 자, 코인 300개를 모을 때까지니까 결국 알파는 이것도 300이네요. 그리고 시간을 시간이 아닌 분당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3시간에서 잠시만요. 300개에서 3시간이 180이면 이거 1이 되면 안 되잖아. 뭐지? 이거 아이지, 잠시만. 뭐야? 이거 저 잘못 풀었네요. 풀이를.
아, 이거 3시간 하면 안 되는데, 얘 5시간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제가 바꿔놓을게요. 죄송합니다. 아마 이거 여러분들 계산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300 나누기 180 하셨을 생각하니까 좀 그런데, 얘를 5시간으로 하고, 5 곱하기 60, 300분이죠. 그래서 분당 1개로 바꿔주고, 결국 베타도 1이죠. 그래, 근데 여기서 3시간 초과니까 이걸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모든 확률의 합은 1이죠. 그래서 1 빼기 3시간 이하까지 걸리는 감마 분포의 확률 분포 누적을 빼주면 3시간 초과의 확률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빼기 3시간 이내로 300개 몰 확률을 빼주고 결국 3시간 초과되는 확률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감마 분포의 그래프고요. 얘들을 적분을 해주면 이제 그만큼 확률 분포가 나온다는 거고, 여기 왼쪽 걸 보시면 알파 형상모수가 고정이 되어 있고요. 베타만 죄송합니다. 베타만 고정이 되어 있고 측도 모수만 고정이 되어 있고 알파만 바뀐 거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형상모수가 고정이 되어 있고 베타 측도 모수만 이제 바뀌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파이썬 코드 보시면 이걸 그려낸 코드들이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감마 분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어렵죠? 제가 포화성 분포 때 말씀드렸잖아요. 쉬어가는 단계라고. 감마 분포가 진짜 이악 물고 준비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래도 이해가셨으면 좋겠네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한 건데. 다음 시간은 카이제곱 분포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카이제곱 분포는 감마 분포보다 더 어려우니까 어금니 깎게 무세요. 근데 카이제곱 분포까지만 진짜 이해하면요. T분포, F분포 쉬워요. 진짜 쉬워요. T분포, F분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카이제곱 분포를 이해 못하잖아요. T분포, F분포 몰라요. 절대 이해 못해요. T분포랑 F분포. 그래서 이 카이제곱 분포를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제일 고비예요. 뒤에는 T분포, F분포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 카이제곱 분포를 몰라가지고 T분포, F분포를 그냥 외우고 계신 분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아이 카이제곱 분포만 넣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PPT 다 짜놓은 상태인데 중간 점검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충격적인 걸 알려드리자면 카이제곱 분포 이해 못하셨 그 감마 분포를 이해 못하셨으면요 카이제곱 분포 이해 못해요. 정확히는 감마 분포를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감마 함수를 이해를 못했으면 카이제곱 분포 이해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감마 함수를 좀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해드렸던 감마 함수를 설명해드렸던 게 이유가 뭐냐면 유도를 해드린 이유가 카이제곱 분포에서 베타 함수라는 게 있는데 그 베타 함수가 감마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이제곱 분포에 보시면 수식이 여기 보시면 감마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감마가 들어가 있는 게 베타 함수로 바꾸다 보니까 이제 감마가 나온 건데 그 베타가 감마 함수의 비로 설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감마 함수 이해 못하면 카이제곱 이해 못합니다. 근데 감마 함수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포화송 분포를 다시 보러 갔더니 포화송 분포도 이해가 안 가. 그럼 어디 가야 돼? 이항 분포 가야 되죠. 이항 분포를 이해하러 갔더니 이항 분포도 이해가 안 가네. 겨우 베르노이 분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한 장의 조합이죠. 근데 카이제곱 분포만 진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T분포, F분포는 진짜 스무스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해가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 카이제곱 분포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카이제곱 분포가 PPT 짜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한 달은 아닌가? 모르겠는데 한 달 비슷하게 걸린 것 같은데 어쨌든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제가 감마 분포 PPT 짜면서 때려치울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진지하게. 근데 뭐 어찌어찌 PPT 작성을 했으니까 이걸 또 뭐 설명해드릴 생각하니까 벌써 행복해지네요. 뭐 여러분들도 행복하겠죠. 배우는 입장이 뭐 제일 힘들죠 뭐.
다음에 가이제곱 분포를 보도록 합시다. 안녕.